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24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주말을 지나고 모처럼 개장한 주식시장인데 오늘도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을 살펴보더라도 대만, 일본, 중국 모두 0.2%의 강보합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0.4%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1.8%의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양시장 좋지 못했지만 그 중에서도 코스닥이 오늘 상당히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0.5%의 하락이 나왔고, SK하이닉스는 2.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상당히 약세가 나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현대차는 그래도 0.2%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0.4%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큰 변동성은 없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좋지 못하니까 거래대금도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한 것 같네요. 그래도 5월 들어서 연기금이 꾸준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연기금은 5거래일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고,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는 기관 쪽에서 수급이 조금씩 들어왔었는데 오늘 기관들의 매매 패턴을 보시면 지난주의 매수세를 다 털고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오늘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빨간 불을 켰던 종목이었는데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도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HMM, 한국전력, SK텔레콤, 하이브, 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한국전력, 현대차, KT,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 한국전력을 많이 매수했고 또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주들, 은행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업종별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오늘 전기가스업, 통신업, 보험 이런 업종들이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전기가스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국전력의 상승이 업종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겠다 이런 리포트를 발행하였습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가 12만원이었다면 지금은 10만 5천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올 들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리포트가 나온 것은 지금이 3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보셨다면 이런 내용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될 것이고 부담스러울 거예요. 자, 앞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지난 20일에 11만 1천원에서 10만 1천원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고 또 하이투자증권에서는 기존 10만원에서 9만 2천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신한금융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하향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금리 상승과 테이퍼링 이슈 이런 것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하향했지만 비메모리 공급 부족 완화 그리고 2분기부터 서버 수요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여전히 강해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의 업황은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외부적인 요소들,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 이슈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목표 주가를 조금은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라는 것은 굉장히 유동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참조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많이 참조를 하는데 정말 이 가격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참조하는 것보다는 많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업황이 우호적이구나 이런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작년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 3월 마지막 날에 나온 기사인데 이때도 많은 기업들이 삼성전자에 목표가를 6만원에서 7만원 이 사이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모두 이 당시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 8만원 전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내용을 보면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목표 주가라는 것은 날씨처럼 정말 유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한금융투자증권 목표 주가를 하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테이퍼링 이슈 생각보다 빠르게 시장에서 지워지게 된다면 다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자체의 업황은 변함이 없지만 주변을 괴롭히는 이슈들 이런 것들로 인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것이고 만약에 이런 이슈들이 빨리 해결이 된다면 또 많은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더욱더 상향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향 리포트가 세 번째 나왔다고 해서 물론 신경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삼성전자를 마켓 플레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구간이야말로 장기 투자할 때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 발표되었던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백신 위탁 생산 관련 업종들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개장과 동시에 시장 흐름을 보면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왜 시장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내다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오늘 하루만큼은 전형적인 그런 시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번 투자권이 무려 44조 원의 큰 금액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빠르면 2주 전부터 조금은 인지를 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는 전기전자 업종들이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조금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전기전자 업종들 재료 발표와 함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그 중에서도 오늘 하락폭이 조금 두드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동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투자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반응했던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말에 기사 발표와 함께 업종 내에서 가장 약세를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조금은 뉴스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 어쩌면 새롭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2주 전부터 주가의 반응이 상당히 나오고 있었고 이런 부분이 전기전자 업종과 마찬가지로 재료 노출과 함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전기전자 업종하고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들 저는 시세가 끝났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왜 오늘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흐름을 봤을 때는 물론 바이오 종목을 제외하고는 강한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의 퍼포먼스가 조금씩 나왔기 때문에 재료 노출과 함께 차익 매물이 나왔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겠다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내용이었고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소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방산주들 그리고 위성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주항공 업종들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게 되면 사거리를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가 있고, 또 군사 목적의 정찰 위성을 언제든지 쏘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업종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기대감에 움직이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슈를 짚어보자면 바로 원전이죠. 그동안 원전이라는 에너지는 다른 친환경 에너지에 비해서 조금은 배척되었던 그런 에너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원전 관련 종목들이 주가의 부침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3국이 공동으로 원전 발전소를 짓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이슈가 나옴으로써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대형주를 꼽아보자면 한국전력하고 두산중공업, 오늘 지수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모처럼 상승다운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4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가지로 나눠볼 때는 이 첫 번째 집단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그리고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미국 내의 투자권, 이 2가지 재료는 이미 시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다들 인지를 하고 있었고,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소식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2번째 집단, 원자력 발전소 공동협력,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 폐지, 이 2가지 이슈는 시장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장에 발표가 됨으로써 오늘 관련 업종들이 좋은 모습으로 보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그 어느 시장보다도 선반영이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주가는 급락이 나오고, 반대로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을 내다볼 때는 지금 상황보다는 최소한의 가까운 미래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핵심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는 스위스의 론자에서 생산하고 기술 이전은 조금 뒤에 미루어졌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수익성이 낮은 포장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의 흐름을 보면 5%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고, 오히려 디테일한 내용과 상관없이 국내에서 다양한 백신이 공급된다면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 예를 들어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백화점, 여행주, 음식료, 그리고 엔터주까지 이런 업종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설왕설래할 수가 있는데, 백신과 관련해서 조금은 투자의 판단이 안 선다, 그렇다면 굳이 무리하게 백신과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은 백신 도입이 빨라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오늘 어떤 업종들이 상승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성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투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 기사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한 달 새 반토막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최근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가상화폐를 규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코인 시장의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코인들로 몰렸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비트코인에서 수익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정말로 이 코인 시장이 폐지되지 않는 한은 주식으로 넘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 시장은 주식시장에 비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한번 수익이 났을 때 주식 그 이상으로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고, 여기에 한번 내가 맛을 봤다면 지금처럼 코인 시장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으로 넘어오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코인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서 덩달아 주식시장까지 조금은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계 주식시장은 항상 실적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의 실적을 내다봤을 때는
만약에 어떤 외부 변수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제한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급락을 보인다고 해서 주식시장도 위험자산 회피로 인한 일부 약세가 나올 수는 있어도 이게 코인만큼 급락을 연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실적, 수출 모두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시장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지금 테이퍼링 이슈와 관련해서는 꾸준히 회자가 되고 있고 시장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모처럼 다시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조금은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주 남은 4일 동안 다시 한번 시장의 좋은 모습을 기대해보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장을 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